슈슈 토끼 오디오북. 우주를 건널 수는 없더라도. 작가 유은. 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 1박 2일로 놀러 갈 땐 옷과 충전기, 씻을 도구 정도만 챙기면 된다. 3박 4일 여행을 갈 땐 옷가지가 몇 개쯤 늘고, 한 달 정도 배낭 여행을 떠날 땐 큰 캐리어 1개 분량의 짐을 챙긴다. 그런데 7달을 대륙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 걸까? 감도 오지 않았다. 여행하며 계절을 건널 것이니 사계절 옷이 필요했다. 숙박은 캠핑으로, 식사는 요리로 대부분 해결할 것이니 밥솥을 비롯한 살림살이를 한가득 챙겨가야 했다. 집에 버려져 있던 고물 같은 캠핑 장비들을 넝마주이처럼 긁어 모았다. 외국에서 한국 차량을 운행하려니 챙길 서류도 한둘이 아니었다. 공무원들도 처음 발급하는 문서이니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학예회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쭈뼛대며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차 앞유리의 썬팅은 유럽의 법규에 맞춰 제거하고, 영문 번호판과 차량 식별기호도 만들어 붙였다.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을 막아줄까 싶은 마음에 가짜 보안업체 마크도 준비했다. 한국의 생활을 정리해야 했다. 소속도 책임도 없는 백수도 꽤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돌아온 뒤에 챙겨야 할 일들은 나중에라는 덮개 아래 보이지 않게 감췄다. 친구들을 만나 송별회 비슷한 걸 했다. 오장육부 잘 챙겨오라는 친구들의 농담 속에는 내비치지 않는 걱정이 숨어 있었다. 허풍처럼 안녕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만큼이나 나도 이 여행에 대해 한 치 앞도 모르고 있었다. 헛헛한 작별 인사를 반복할 때마다 달력에 남은 칸은 줄어갔다. 소주를 털어놓고 쓰린 속을 비비며 집에 돌아오면 택배 상자들이 언덕처럼 쌓여 나를 반겼다. 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그와 함께 나날이 차올랐다. 예정된 출항일은 6월 30일이었다. 나는 하루 먼저 출발해 동해안 근처에서 묵고 다음날 배를 탈 예정이었다. 집을 떠나기 전날 엄마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엄마는 카트에 자꾸 무언가를 담았다. 통조림으로 된 김치,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장조림과 깻잎 무침, 햇반, 각종 조미료, 누룽지와 미숫가루까지. 나는 연신 그것들을 카트에서 다시 빼냈다. 나는 가볍게 떠나고 싶었고 엄마는 무겁게 보내길 원했다. 수심 가득한 엄마의 인매를 당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미간을 푸느라 괜한 농담을 던졌다. 그렇게 넣고 빼며 아웅거리는 사이 시간은 갔고 마지막 밤이 사자처럼 도착했다. 가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자면 전날 밤의 심정은 그랬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 먼 길을 떠나나. 집엔 가족이 있다. 18년을 함께 살았고 이제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강아지 토토도 있었다. 어리지만 어리광은 부릴 수 없는 20대 후반. 포기한 기회들과 미완의 과제들이 떠올랐다. 여행의 경로에서 내가 무엇을 겪을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남은 것들이, 갖지 못할 것들이, 다가올 것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나를 붙잡고 흔들어댔다.
유라시아 횡단을 떠나는 바이커들은 유서를 쓰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 글자쯤 끼적이다. 이게 무슨 청승인가 싶어 그만뒀다.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었다. 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사실은 이미 여행길에 올라서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빛내며 여행 계획을 떠벌리던 그 저녁과 지도를 펼쳐놓고 연필로 그었던 수만 킬로미터의 선, 긴 탈주의 꿈을 꾸었던 어느 날의 울음, 그것들은 전부 사건이었다.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의 기점이 되어 한 사람의 세계를 전과 후로 나누는 일종의 구분선. 그 선을 넘은 순간부터 나는 이미 여행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상상의 나래는 펼칠 만큼 펼쳤으니 이제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였다. 출발해야 했다. 날이 밝았다. 마지막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넘겼다. 차에 짐을 모두 실었다. 가족들과는 짧은 인사를 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려는 목소리를 뒤로하며 엑셀을 밟았다. 배기음이 들린다. 동해로 향한다. 여행의 시작이었다. 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 1박 2일로 놀러 갈 땐 옷과 충전기, 씻을 도구 정도만 챙기면 된다. 3박 4일 여행을 갈 땐 옷가지가 몇 개쯤 늘고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떠날 땐 큰 캐리어 1개 분량의 짐을 챙긴다. 그런데 7달을 대륙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 걸까? 감도 오지 않았다. 여행하며 계절을 건널 것이니 사계절 옷이 필요했다. 숙박은 캠핑으로, 식사는 요리로 대부분 해결할 것이니 밥솥을 비롯한 살림살이를 한가득 챙겨가야 했다. 집에 버려져 있던 고물 같은 캠핑 장비들을 넝마주이처럼 긁어모았다. 외국에서 한국 차량을 운행하려니 챙길 서류도 한둘이 아니었다. 공무원들도 처음 발급하는 문서이니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학예회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쭈뼛대며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차 앞유리의 썬팅은 유럽의 법규에 맞춰 제거하고 영문 번호판과 차량 식별기호도 만들어 붙였다.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을 막아줄까 싶은 마음에 가짜 보안업체 마크도 준비했다. 한국의 생활을 정리해야 했다. 소속도 책임도 없는 백수도 꽤 많은 것들과 관계 맺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돌아온 뒤에 챙겨야 할 일들은 나중에라는 덮개 아래 보이지 않게 감췄다. 친구들을 만나 송별회 비슷한 걸 했다. 오장육부 잘 챙겨오라는 친구들의 농담 속에는 내비치지 않는 걱정이 숨어 있었다. 허풍처럼 안녕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만큼이나 나도 이 여행에 대해 한 치 앞도 모르고 있었다. 헛헛한 작별 인사를 반복할 때마다 달력에 남은 칸은 줄어갔다. 소주를 털어놓고 쓰린 속을 비비며 집에 돌아오면 택배 상자들이 언덕처럼 쌓여 나를 반겼다. 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그와 함께 나날이 차올랐다. 예정된 출항일은 6월 30일이었다. 나는 하루 먼저 출발해 동해안 근처에서 묵고 다음 날 배를 탈 예정이었다. 집을 떠나기 전날 엄마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엄마는 카트에 자꾸 무언가를 담았다. 통조림으로 된 김치,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장조림과 깻잎 무침, 햇반, 각종 조미료, 누룽지와 미숫가루까지. 나는 연신 그것들을 카트에서 다시 빼냈다. 나는 가볍게 떠나고 싶었고 엄마는 무겁게 보내길 원했다. 수심 가득한 엄마의 인매를 당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미간을 푸느라 괜한 농담을 던졌다. 그렇게 넣고 빼며 아웅거리는 사이 시간은 갔고 마지막 밤이 사자처럼 도착했다. 가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자면 전날 밤의 심정은 그랬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 먼 길을 떠나나. 집엔 가족이 있다. 18년을 함께 살았고 이제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강아지 토토도 있었다. 어리지만 어리광은 부릴 수 없는 20대 후반. 포기한 기회들과 미완의 과제들이 떠올랐다. 여행의 경로에서 내가 무엇을 겪을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남은 것들이, 갖지 못할 것들이, 다가올 것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나를 붙잡고 흔들어댔다. 유라시아 횡단을 떠나는 바이커들은 유서를 쓰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 글자쯤 끼적이다 이게 무슨 청승인가 싶어 그만뒀다.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었다. 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사실은 이미 여행길에 올라서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빛내며 여행 계획을 떠벌리던 그 저녁과 지도를 펼쳐놓고 연필로 그었던 수만 킬로미터의 선, 긴 탈주의 꿈을 품었던 어느 날의 울음, 그것들은 전부 사건이었다.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의 기점이 되어 한 사람의 세계를 전과 후로 나누는 일종의 구분선. 그 선을 넘은 순간부터 나는 이미 여행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상상의 나래는 펼칠 만큼 펼쳤으니 이제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였다. 출발해야 했다. 날이 밝았다. 마지막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넘겼다. 차에 짐을 모두 실었다. 가족들과는 짧은 인사를 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뒤로하며 엑셀을 밟았다. 배기음이 들린다. 동해로 향한다. 여행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홍시, 타로킹, 히메코, 망고, 프리, 루디였습니다.